네, 퀀트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퀀트 아이디어는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기를 역이용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어떤 전략인지 궁금한데 먼저 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기관이 언제쯤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그 환경을 짚어봐야 되겠죠. 자세한 내용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 시즌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실적 시즌이 좀 좋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이제 낮으면서 사실 이제 기관들이 3분기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고 4분기라든지 내년을 봐야겠죠. 3분기, 2분기 실적은 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분기에 대한 성적표고 모멘텀을 중시하는 이제 주시장이기 때문에 4분기 내년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3분기 실적이 기업들이 대기업 위주로 이제 예상치 대비 많이 하회했던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다음 4분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정의 대상이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표를 한 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이 국가별로 예상치 대비해서 확정치 비율, 즉 서프라이즈율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율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확정치가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잘 나오고 있느냐, 일단 이것은 이제 지난주까지의 기준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9.4%로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최근 6개 분기 연속 이제 어닝 미스가 관찰이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사실 미국 쪽에만 사실 수혜가 많이 컸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 수출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좋아서 사실 이 디커플링의 현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위주로 많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한국은 이 환율 전쟁에서 사실상 좀 패배한 국가들입니다. 어떤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선진국 통화보다는 이제 낮기 때문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여러 가지 그 인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이제 대형주 실적은 사실 좀 좋지가 않구나. 한국은 그 구조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 좀 이제 선진국에서 밀리는 모습이 중국과 함께 몰아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닝 미스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일단 도표 좀 봐주시면요. 네. 실적 시즌에 뭐 3분기 실적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게 되죠. 사실상 투자자들은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의 어떤 프리뷰 시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가 나오는 그 시즌에 살펴보면은 3분기는 물론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4분기도 같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으며 내년 실적도 사실 같이 하향이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기업들 IR들이 지금 가이던스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은 예전만큼 그 베타가 크게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다음 뭐 분기라든지 내년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 실적이라든지 숫자를 확인해 보는 것일 텐데 3분기 실적 뭐 미국과는 완전히 딥커플링 되면서 지금 예상치를 많이 하회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바닥도 아니다. 4분기 실적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펀더멘탈 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면은 어떤 측면을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분기 실적 어닝 미스라고 치면은 6개 분기 연속 어닝 미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 이익의 저성장 국면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가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주가는 올해 좀 올랐죠. 중순 이후에 7월 이후에 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렇지만 왜 이익과 주가의 괴리가 나타나느냐? 결국 센티먼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이익과 결론적으로는 추세를 같이 하지만은 이 센티먼트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 추세선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 단기 파동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센티먼트가 중요한데,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도 이제 펀더멘털은 사실 국내 증시에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렵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렸고, 센티먼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국내 증시 대기업들 위주로의 어떤 강세는 조금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도표를 좀 보시겠는데요. 네. 이제 센티먼트,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센티먼트 지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업 이익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업 이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 이익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기, 그러니까 한국 경기의 연동성이 큰 것은 중국과 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심증상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서프라이즈 인덱스하고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 추이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이 중국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추이가 아니라요,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 추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중국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국내 증시의 상승 압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중국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한국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것. 반대로 일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한국 증시에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이미 피어 그룹,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일본식과 한국식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화끈하게 이제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은 이제 국가별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요 살펴보면은 상관성은 중국은 플러스 상관성, 일본은 마이너스 상관성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위로 찍고 픽파워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 예. 일단은 요것은 이제 유럽과 연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중국은 유럽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유럽이 먼저 꺾이다 보니 중국도 같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일본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것은 둘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높아질수록 좋고 일본은 떨어질수록 국내 증시의 센티먼트가 좋은데, 이 반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펀더멘털이 없는 지금 반쪽짜리 국내 증시에서 사실 이 센티먼트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대기업들 위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다음 뭐 4분기라든지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에 있어서 온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에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어떤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현상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실적 개선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들을 서서히 쳐다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 그리고 센티멘털도 그러니까 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실적 개선 개별주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게 또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시기에 이것을 역이용하는 전략이거든요. 기관은 언제쯤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전략과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기관의 생각은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연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내년에 대한 대응. 네.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이 3분기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차익 실현은 많이 됐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를 많이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선 것 같고, 그것을 다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센티먼트가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존의 기관이 3개월 동안, 즉 3분기 동안 매수 강도가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서로 어떤 종목군들이 이익이 좋다라고 하면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간 종목군들을 선호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 선점하기 상당히 좋은 입장이거든요. 수익률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제 기간 3개월 순매수 강도라고 해서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간 3개월 동안, 3분기 동안 얼마만큼 순매수를 했는지의 비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순매수 강도가 좀 낮고 이익 모멘텀은 줘야겠죠. 그리고 이격도 측면으로 봐서 이격도가 낮아서 향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조금 이제 거품이 좀 없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뽑아보니 이 성광밴드라든지 코리안리, LS, 휠라코리아, 이스페타시스, CJ, S&T 모티브, 현대아이스코, 한라공조,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이
ERR이라든지 이익 모멘텀. ERR이라는 것은 애널리스트가 이익 상향 보고서의 숫자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익 모멘텀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익이 사실 현재로서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기관의 순매수 강도는 떨어져서 사실 잡기 좋은 거죠. 3분기에 많이 안 담았기 때문에 4분기에 담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격도 측면에서 1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글로벌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개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한국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 민감주, 소재 산업재에 대한 기관들의 쏠림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 경기 민감주들을 만약 차익 실현을 하고 이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이런 개별 종목군들 상당히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좀 깔끔하고 이익이 개선되는 이런 종목군들이 연말을 어떤 그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제고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순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실적 개선주를 개인의 입장에서 또 미리 사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서서 화면으로 또 말씀으로 종목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종목들은 저희가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퀀트 아이디어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